농협의 현금 인출기에서 개인의 거래 장면까지 촬영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조선시장 불황이 이어지면서 중소조선소와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낡은 상가 건물이 안전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이 작으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이 지난 5일 등굣길 버스 사고 부실 대응과 관련해 부서장 등을 문책하고 조직 체계도 개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농협의 현금 인출기마다 이용자의 얼굴뿐 아니라 거래 장면까지 CCTV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 측은 고객의 비밀번호나 계좌번호는 가린다고 밝히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는 여전합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빼려던 정모 씨는 인출기 천장에 소형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카메라를 통해 비밀번호 등이 유출될 것을 우려해 곧바로 통장 잔액을 다른 은행 계좌로 모두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에 비치는 게 좀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카메라가 있대요. 정면으로 이제 안면 인식하는 거는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위에서 화면을 쏜다는 거는 믿음이 안 가죠, 농협에. 농협이 설치한 이 CCTV는 현금 인출기 거래 장면이 고스란히 촬영되고 있습니다. 천장에 카메라가 있어야 이제 고객님이 가져갔는지, 이제 혹시 분실하셨는지, 계좌번호, 비밀번호 버튼 부분만 마스킹 처리를 프로그램상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화면 일부를 가린 검정 상자 표시는 프로그램상에서 위치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농협에서는 시각장애인용 숫자판을 가리지 않아 비밀번호 노출 우려가 큽니다. 이 천장형 CCTV는 현금 인출기 곳곳을 촬영하고 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안내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행법은 CCTV 설치 장소와 촬영 범위를 상세히 적도록 돼 있습니다. 만일에 그 마스킹 처리를 임의로 변경을 할 수 있거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개인정보는 그대로 노출이 될 수 있고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여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협중앙회는 대부분의 현금 인출기에 천장형 CCTV가 설치돼 있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조선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서 불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조선소들과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소에 조선 기자재를 납품해오던 협력업체입니다. 자금난으로 이달 초부터 휴업에 들어가면서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한때 매출액이 600억 원대에 이르렀지만 조선업이 침체에 빠지면서 경영사정도 크게 악화한 겁니다. 정상적인 사회보험 나오는 회사는 입사가 못 잡는 거고, 그다음 개인적인 아르바이트나 이렇게 지금. 지난해부터 법정 관리가 진행 중인 신화 SB. 법정 관리 시한이 오는 27일로 만료되는 가운데 법정 관리 연장 신청이 거부될 경우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의 회생만을 바라며 무급휴직을 감내했던 160여 명의 근로자들은 절박합니다. 회사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남아있고 희생하고 모든 복지들을 다 양보했는데 그런 피해들이 엄청나게 크게 되는 거죠. 자율협약 상태인 성동조선해양과 SPP조선 역시 채권단의 추가 자금 지원이 불투명해지면서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조선소의 지난해 수주량은 162만 CGT로 전년 대비 42.7%나 감소하는 등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조선소들의 정상화가 난항을 겪고 협력업체들마저 자금난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조선업계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도심 주변에는 지은 지 20년이 넘는 낡은 주택과 상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물 면적이 법적 기준보다 작으면 안전점검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어 사실상 안전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창원의 3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옥상 가장자리, 물탱크 주변에 콘크리트 파편이 나뒹굴고 있습니다. 1.5m 높이의 콘크리트 벽이 무너지면서
물탱크가 내려앉은 것은 지난 21일. 이 사고로 물탱크 주변을 점검하던 건물주 55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공사가 들어가 있었어요. 건물 자체가. 그래서 이래가지고 오래 물이 줄줄 걷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물 생각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올라갔어요. 물탱크에서 물이 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씨가 망치로 벽돌을 깨던 도중 김 씨 위로 콘크리트 벽이 무너졌습니다. 콘크리트 벽이 바닥에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 지은 지 20년 이상 된 건물은 제때 보수를 해야 하지만 현행법상 3,000제곱미터 이하는 관할구청의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 있던 물이 녹거나 해서 팽창을 할 경우 이게 부식이나 콘크리트의 방락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알아서 병원을 가듯이 시설물 안전관리공단에 직접적으로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경남 지역에 20년 이상 된 오래된 소규모 건물은 2013년 기준 30만여 동. 불의의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20년 이상 된 소규모 건물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지난 5일에 일어난 등굣길 교통사고에 대한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경남교육청이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부서장 등을 문책했습니다. 또 안전 관련 부서에 대한 조직 체계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아침 등굣길 마을버스와 대형 화물차가 충돌해 버스가 넘어지면서 학생 29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해당 학교와 도교육청 관련 부서는 사고 인원 파악과 대처, 보고 등 전반에 있어 대응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교육감도 사고 다음 날에야 보고를 받았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이에 대해 감사관실을 통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홍보안전담당관실과 체육인성과 두 곳의 부서장에 대해서는 경고, 사무관과 장학사는 주의, 해당 학교 4곳의 교장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부서와 학교가 관련 매뉴얼에 따라 보고하지 않는 등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대처가 미흡했다며 엄중문책 사유를 밝혔습니다. 감사관실은 또 안전사고를 전담해 단일 대응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정비하라고 정책기획관실에 권고했습니다. 안전 관련 조직에 대한 정비도 진행됩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조직 개편 이후 안전 관련 부서에서 사고 대응에 혼선이 있었다며 업무 흐름과 처리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 달까지 보완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개편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많은 분이 기다리시던 프로야구가 드디어 이번 주말 개막합니다. 지난해 1군 진입 2년 만에 포스트 시즌까지 진출했던 NC는 올해도 시범 경기 2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종우 기자입니다. NC 다이노스 선수들이 대학팀과 연습 경기를 통해 주말 개막전을 준비합니다. 올해는 외국인 투수 1명이 줄었고 권희동, 이상호 선수의 군입대 등으로 전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NC는 새로운 투수들의 가능성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이 조금 약해졌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선수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 준비 잘했기 때문에 그거에 못지않은 또 성적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찰리 슈렉과 에릭 에커, 이재학, 손민환 등 선발 투수들이 건재하고 에릭 테임즈와 나성범, 이호준 등 중심 타자들도 다른 팀에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실제 시범 경기 13경기에서 7승 2무 4패로 단독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재학 선수하고 나성범 선수가 올해는 우승 공약으로 백스탠스를 춘다고 하셨으니까 꼭 그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NC 화이팅! NC는 오는 28일 두산과의 잠실 개막전 선발 투수로 찰리 슈렉을 예고했습니다. Personal goal for me would be just to win. Every time I'm out on the field, I want to win. I want to pitch into the 7th, 8th inning and give our team a chance to win. 겨우내 묵묵히 내실을 다져온 NC. 올해도 거침없는 질주가 기대됩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어제 신고된 밀양의 돼지 구제역 의심 증상은 정밀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났습니다.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는 어제 밀양의 한 농가 돼지를 대상으로 구제역 정밀 검사를 한 결과 오늘 오전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구제역 음성 판정은 났지만 이 농장 사육 돼지의 입식 경로가 불분명하고
음식 찌꺼기를 사료로 공급해와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돼지 640마리를 매몰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안정적인 급식 재원 확보를 위한 학교 급식법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박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현행 학교 급식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보호자 부담이 다르고 급식의 수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학교 급식법 개정을 통해 급식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는 별도의 서한문을 보내 무상급식 등 교육 현안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경남도의회가 무상급식 예산이 빠진 경남교육청 추경 예산안에 대한 재심사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장단은 지난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교육위원회가 심사를 보류한 도교육청 추경안에 대해 재심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새로운 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재심사할 명분이 없다며 수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심사 보류를 유지해 의장단에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입장으로 아직 상임위 구성 등에 대해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창원 상공회의소 경남 FTA 활용지원센터는 오늘 창원 상위 2층 대회의실에서 기업체 수출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FTA 원산지 사후 검증 대응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한미 FTA 발효 뒤 사후 검증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유의 사항과 대응 방법, 또 원산지 검증 등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시민 중심의 창원광역시 승격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오늘 진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단체인 더불어 생각하는 모임 주최로 열린 오늘 포럼에서는 창원시가 아닌 시민이 중심이 돼서 헌법이 보장한 청원권을 이용한 서명운동의 필요성 등이 제시됐습니다. 창원대학교가 성추행 의혹과 시간 강사 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를 해임했습니다. 창원대는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대학 모 교수가 지난해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 2명을 성추행한 의혹과 시간 강사들로부터 강사비 일부를 상납받은 의혹 등에 대해 사실이라고 결론내고 해임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